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도 요즘 날씨가 좀 많이 이제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로는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겨울 날씨가 따뜻한 적이 있었나 하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포근함을 느꼈던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번 주 좀 따뜻해지는가 하다가 또 이번 주 말로 가면 갈수록 또 엄청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일교차도 좀 심하고 하니까 건강관리 항상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재테크 하면 요즘에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비트코인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일까? 아니면 금값이 왜 사상 최고치를 찍는 것일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가격 상승,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가상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의심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정말 이게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자리매김이 충분히 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과연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금리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들 작년 초만 하더라도 저금리 시대, 정말로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런 금리가 미국에서부터 어떻습니까?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FRB에서 기준금리가 상당히 지금 가격이 올라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무려 5% 이상 육박할 정도로 지금 시장의 압박감이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한 2년 동안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경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진 상태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자, 인플레이션은 잡혀가고 있다라고는 합니다. 자, 이제 12일 날이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 또 이어서 이틀 후면은 FRB에서 맨 마지막 12월 달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더 이상 금리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이제는 동결 상태에서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시장은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으로 해서 지금 자금이 조금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성의 문제, 황금성의 문제, 이런 어떤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 가치부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가상자산이 지금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자산시장이 이어서 주식시장 또는 부동산 시장까지도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물론 시점의 차이가 있고 시차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당연히 지금보다는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년 동안의 자산 시장의 혹한기가 왔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밑바닥 다지기 또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가격 상승 효과가 기대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중에서 토지 시장, 민감도가 가장 있는 시장이 바로 개발지 토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동성이 풀렸을 때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그 사인이 온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개발지 토지 투자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크다. 결국에는 새만금에 대한 지가 상승이 다시 한번 재차 2차 상승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처음에 1차 상승기보다도 더 가파른 상승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산업단지에 어떻습니까? 유치되는 민간 자본 무려 10조 원 정도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많은 제도적인 부분들,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진흥지구가 지정이 되었고 2차전지 관련 특화단지가 지정이 됐고 어떻습니까?
이제 내년부터는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라고 하는 것. 자, 모든 것들이 지금 전라북도 새만금에 집중이 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까지 풀린다라고 하면 새만금은 재차 상승기 돌입할 것이고, 가장 그때 수혜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그동안 새만금 배후 지역으로 군산, 김제, 부안이 있었다라고 하면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군산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멈칫하고 관망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미래를 위해서 배팅할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르르 사람들이 자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릴 때 그때 가서 투자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고수들은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습니까? 좋은 목 좋은 위치를 먼저 미리 가서 선점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타이밍이면은 틀림이 없다. 다시 있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전라북도 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내년부터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라는 것, 당연히 새만금 개발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라북도의 가장 중심이 바로 새만금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라북도의 권한이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새만금에 대한 개발 속도감 또한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할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전라북도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서 제적인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더라도 207명 제적의원인데 그 중에서 190명 거의 다 찬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은요 지금 새만금이 빨리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국민적 열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8월 30일에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100일이 걸렸는데요. 이 같은 결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 여야 협치가 동력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국민의힘 또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은 서로,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정치를 보게 되면 극단으로 치닫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에 대한 개발은 힘을 같이 모았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 개정안은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제정 당시에 28개에 불과했었는데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되어 정부 부처의 다수 권한이 전북 특별자치도로 이양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처음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되었을 때 28개의 조문 수였는데 무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31개로 확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의 권한이 파워가 엄청 세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법안에는 농생명 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그리고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 친화 산업복합단지, 출입구 관리법 특례가 포함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자, 새만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2차전지, 그리고 새만금 고용특구, 그리고 무인동체 등 전북형 특례도 다수 반영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으로 해서 그러한 권한이 커지게 되는데, 그러한 권한을 새만금에 직접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새만금은 더욱더 개발에 있어서 힘을 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김관현 전라북도 도지사는 특례 준비에는 1년이 걸렸지만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는 3개월이 소요가 됐다라고 하며 속전속결의 기적을 이뤄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내 통과를 염원하며 손으로 눌러쓴 110만 서명부와 500만 도민들의 마음이 이루어진 쾌거다라며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작년에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고 이어서 어떻습니까?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출범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큰 틀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힘으로 해서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야만이 어떻습니까?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와 경제력을 지역으로 뻗어 나가게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근간의 힘은 바로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국토의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뀌는데 지금은 지역균형 발전 쪽으로 흘러간다. 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지금 새만금이 중심이 돼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혜택을 보는 것이 바로 새만금이지 않을까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미리 토지를 선점하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노후가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첨단 산업단지의 전진기지, 재생에너지의 메카, 친환경 등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새만금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투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치보다도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새만금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선점을 해야 되는 시점에 여러분들 아직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희 새만금TV가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